네, 안녕하십니까. 베스핀 글로벌의 마이곱스 본부의 미드웨어 파트를 맡고 있는 김기태라고 합니다. 우선 클라우드로 가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 중에 한 서비스로서 레디스라고 있습니다. 레디스는 인메모리 DB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레디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준비한 장표는 이렇게 총 네 가지, 8개 이제 챕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네 번째 데모까지만 설명해 드릴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구축형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직접 이 장표를 보고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레디스 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레디스를 AWS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라스틱 캐시라는 어떤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레디스를 톰캣하고 연동을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데모로 이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제 첫 번째 레디스 정의 및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레디스는 리모트 딕셔너리 서버의 약자로서요. 휘발성이며 영속성을 가진 키밸류 형태의 인메모리 DB입니다. 그래서 주요 비즈니스 영역은 데이터 캐싱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쓰기 읽기 작업이 가능한 어떤 그런 업무 영역, 뭐 예를 들어서 뭐 MQ나 머신러닝 이런 검색 엔진 등의 업무 영역에서 이제 기존의 RDB나 다른 NoSQL DB에 비해서 더 효율적인 기대 효과를 가진 어떤 그런 인메모리 DB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형태를 이제 여러 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뭐 스트링 셋, 그 다음에 소티드 셋, 그 다음에 해시, 그 다음 리스트, 그 다음에 하이퍼 로그 유형의 데이터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디스는 마스터 슬레이브의 리플리케이션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 분산 및 복제 기능까지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쿼리 오프 로딩 기능을 통해서 마스터는 리드 라이트를 수행하고 슬레이브는 리드만 수행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데이터 분산 복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같은 내용인데요. 레디스는 디스크 기반이 아닌 메모리에 이제 데이터를 읽고 쓰고 저장하는 어떤 그런 인메모리 솔루션이다 라는 걸 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여러 번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에 이제 데이터를 리드 라이트 하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캐시 관점에서 그래서 많이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시 방식을 통해서 DB 보안 감소를 이제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까지 이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속성까지 보정하기 위해서 이제 디스크 저장하는 방식은 이제 메모리에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방식은 밑에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냅샷 방식과 그 다음에 AOF 해가지고 어떤 로그 파일에 기록하는 어떤 그런 형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디스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레디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특정 이렇게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redis.io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가 이제 중간에 빨갛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 중간에 이제 스테이블 버전 쪽에 이제 링크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스테이블 버전을 다운로드를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크롬 같은 경우에는 뭐 밑에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저장이 바로 될 거고요. 2021년 5월 25일 기준으로는 현재 가장 스테이블한 버전이 6.2.3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AWS에서 아까 제가 관리형 서비스로 이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저희 이제 미드웨어 파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션 스토어로서 일라스틱 캐시 포 레디스라는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AWS 페이지에서 그 부분만 캡처해서 이 장표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세션 어떤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제 어떤 배경 지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베스핀 글로벌에 인사이트 시스템 페이지가 있는데요. 좌측에는 이제 로그인 페이지고 우측 밑에는 로그인 한 다음의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세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세션을 잃어버렸을 때는 좌측에 이제 로그인 페이지 거고요. 그 다음에 세션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우측에 로그인한 상태의 어떤 그런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세션을 갖고 있는 어떤 와스 인스턴스가
뭐 죽거나 아니면 어떤 그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션이 유지가 되면 그냥 계속 우측 밑에 있는 그 로그인한 상태의 어떤 화면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세션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제 좌측에 이제 세션을 잃어버려서 다시 생성하기 위해서 다시 로그인하라는 어떤 페이지를 보실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뭐 흔히 세션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이제 이 지식을 알고 계시다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또 웹하고 와스 관점에 있어서 이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웹이 앞에 두 개 있고 와스가 두 개 있는 이제 어떤 그런 화면이 있는데요. 이제 보통은 와스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세션 클러스터링을 제공을 하기도 하지만 별도의 어떤 세션 서버를 통해서 그 와스에서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세션 데이터를 이 세션 서버에서 갖고 세션 클러스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측에 보여드리는 이 세션 서버가 즉 레디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레디스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디스크나 뭐 시스템 어떤 사양에 대해서 이제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클러스터링 노드 클러스터당 노드 수는 보통 한 3개의 노드를 이제 최소로 보고 그 다음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권장 사양은 3개 이상이겠죠. 그 다음에 노드당 코어 수는 뭐 4코어, 그 다음에 이제 스몰한 비즈니스, 그 다음에 미디엄, 그 다음 빅 비즈니스에 대해서 각 뭐 권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정답이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발췌해서 이제 집어넣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부분은 아무래도 메모리 기반의 DB니까 메모리를 사용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 빅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8기가까지 권장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계속 그 AWS에도 이제 일라스티캐시라는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레디스를 이제 관련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WS 서비스에 이제 로그인 하신 다음에 그 상단에 이제 검색 버튼에 일라스티캐시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전체 화면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좌측 여러 메뉴 중에서 레디스라는 그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우측에 이제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요렇게 화면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레디스라는 메뉴를 통해서 이제 일라스티캐시에 대해서 관리형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버튼을 통해서 이제 누르시게 되면 우측의 화면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이제 위에 부분, 뭐 중간 부분, 아랫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맨 상단에는 레디스의 이제 그 라디오 버튼이 돼 있고요. 근데 밑에는 멤캐시드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DB로 사용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이제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디스 선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클러스터 모드가 이제 이네이블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클러스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시면 클러스터링을 하시고, 만약에 클러스터링이 필요 없으시면 클러스터링 하지 않으시면 되겠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AWS에서 이제 구축을 할 때, 레디스를 구축할 때는 클러스터링을 보통 한다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은 이제 레디스 세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네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레디스에 대해서 이제 사용하는 어떤 일반적인 논리적인 이름만 들어가는 거고요. 포트는 6379인데 뭐 다른 포트를 사용하실 거면 다른 포트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충돌이 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트는 기본적으로 6379 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 타입은 이제 각 그 어떤 그 메모리나 어떤 CPU 사양에 따라서 고르셔서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그 비용이 좀 커진다는 점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 빨갛게 박스가 쳐져 있는데요. 이제 레플리카 개수와 그다음에 멀티에이지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에이지는 그 VPC에서 AWS의 VPC 서비스에서 아실 수 있듯이 에이지를 하나만 쓸 건지 아니면 싱글로만 쓸 건지 아니면 멀티로 쓰실 건지 선택하는 그런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플리카 개수를 두실 건지 말 건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수를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그 빨갛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에 0이라고 되어 있고 멀티에이지가 선택이 안 돼 있는데요. 그냥 데모용으로 사용하실 거면 그냥 요 정도로 0에 체크 안 한 상태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노드 타입은 알파2가 아니라 뭐 T 시리즈로 사용하시는 걸 데모용으로 사용하시는
있다면은 T3나 뭐 이 정도로 사용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이제 중간에 맨 밑에 부분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VPC 선택을 하는 어떤 그런 화면이 되겠고요. 이거는 뭐 다른 그 AWS 서비스처럼 뭐 그 AG에 대해서 선택하는 그런 화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디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모두 크리에이트 버튼을 딱 누르시게 되면요, 만드는데 좀 수분이 걸립니다. 근데 뭐 RDS만큼 오래 걸리진 않는데 그래도 제법 걸린다는 거, 그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 만들고 난 다음에 레디스에 대해서 어떤 디스크립션에 대해서 캡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기 나중에 또 뒷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노드 개수와 그 다음에 이제 샤드 개수,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의 그 어떤 URL 주소,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톰캣에 이제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뭐 저장을 해 놓든가 아니면 메모장에 저장을 해 놓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에 이제 뭐 생성을 할 때 멀티 에이지를 선택을 하시면 이제 그 서울 리전에 뭐 EC와 EA에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플리카 개수와 그거를 어떻게 설정을 하냐에 따라 뒷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그 숫자가 변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뒷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뒤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디스크립션 부분 보면 엔드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드 개수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이제 샤드 개수가 몇 개인지, 그거를 이제 그 좌측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노드 개수와 그 샤드 개수를 몇 개로 하냐에 따라 멀티 에이지는 당연히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샤드 수가 3개고 그 다음에 샤드당 레플리카 개수를 2개로 했을 때 뒤에서 이제 어떻게 그 디스크립션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로 그대로 빨간색에 박스 쳐져 있는 대로 그대로 선택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다음 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면 노드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노드 하나만 있는 거고요. 그때는 샤드 개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샤드라는 거는 프라이머리와 레플리카가 적어도 하나씩은 있어야지 샤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냥 프라이머리 노드만 있게 되므로 그 다음에 하나만 있게 되는 건 레플리카는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밑에 보시면 레플리카 3 이렇게 돼 있는데요. 프라이머리 노드는 3개고 리플리카 노드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노드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4개의 노드가 있는 요 주황색 부분을 하나의 샤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전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샤드 개수가 3개고 레플리카 그 개수가 샤드당 이제 2개로 설정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프라이머리 노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샤드당 그 레플리카가 2개니까 프라이머리 노드 하나에 레플리카 노드가 2개니까 총 3개의 노드가 샤드당 하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샤드는 3개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3에서 9개의 노드가 있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내용을 아주 복습하는 그런 화면이고요. 그래서 그 노드가 하나 있을 때 노드가 아니라 샤드가 하나 있을 때 프라이머리 노드 하나와 레플리카 노드가 이렇게 2개가 있게 되는 거고요. 물론 클러스터 모드가 디세이블 됐을 때는 무조건 샤드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레플리카 클러스 모드가 이제 이네이블 됐을 때는 이렇게 샤드가 복수개라는 거, 물론 그 안에는 프라이머리와 레플리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러스트캐시에서 말하는 어떤 클러스터 유무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정표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레디스 클러스 모드가 비활성화 됐을 때는 샤드가 1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 모드가 활성화 됐을 때는 그 최대 250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파티셔닝이 그 클러스터 모드가 아닐 때, 그러니까 논클러스터 모드였을 때는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모드였을 때는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원되는 버전이
그 레디스 클러스터 모드 비활성화한 논 클러스터 버전은 모든 레디스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만 클러스터 모드에 대해서는 레디스 3.2 이상 지원한다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로 말씀드린 건 그 방금 전에 설정했던 AWS 그 일라스틱 캐시에서 설정했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톰캣하고 연동하는 정표고요. 우선은 톰캣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냥 배경식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톰캣을 다운받으면 아파치 톰캣, 아파치 다시 톰캣 하고 다시 한 다음에 우측에 버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G 파일을 그냥 뭐 윈도우나 리눅스에 설치를 하시면 그대로 그 디렉토리 그대로 이제 설치가 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멀티 인스턴스일 경우에는 카탈리나 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톰캣 엔진이 있는 카탈리나 홈을 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티 인스턴스일 경우에는 별도의 어떤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제가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뭐 톰캣 다시 인스턴스 1인데 그냥 INC 1이라는 어떤 이런 디렉토리 이름을 만들어서 그 카탈린 그 멀티 인스턴스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카탈리나 베이스가 이제 톰캣 INC 1이라는 거 멀티 인스턴스 때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멀티 인스턴스 경우에는 카탈리나 홈하고 카탈리나 베이스가 무조건 다르고, 그 다음에 싱글일 때는 보통 이제 그 뭐 EC2나 아니면은 뭐 그냥 보통 VM에 설치를 할 때는 그냥 톰캣을 보통 이렇게 G 파일로 푸셔가지고 좌측처럼 그냥 카탈리나 홈이랑 베이스랑 그냥 같이 사용하시는 게 보통 태반인데요. 그냥 저희는 저희 미드웨어 팀에서는 멀티 인스턴스의 경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항상 싱글이라도 저희는 카탈리나 홈과 카탈리나 베이스가 다르게 세팅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디스 세션 매니저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운로드 디렉토리 만들어서 뭐 해라 그렇게 제가 이제 임의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뭐 적당한 위치에 디렉토리를 이제 보신 다음에 wget으로 요 URL 그대로 긁어다가 그 리눅스에서 이제 호출을 하시게 되면 그 파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윈도우에서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받았던 G 파일을 언집으로 적당한 디렉토리에 푸신 다음에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lib 디렉토리에 뭐 4가지 한 대여섯 뭐 6개 정도의 그 자르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르 파일을 카탈리나 홈에 베이스가 아닌 카탈리나 홈 lib에 푸셔야 되고요. 그 중첩되는 파일은 없으니까 뭐 덮어쓰기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막 제일 마지막에 카탈리나 베이스에 컴프 디렉토리에 넣어야 된다는 어떤 그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컴프 디렉토리에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레디스 그 세션 매니저에 있는 컴프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카탈리나 베이스 밑에 컴프 디렉토리에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중에 파일 하나가 redis-data-cache.properties인데요. 그 안을 VR로 열어서 보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redis.host 파일이 있고요.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클러스터 모드가 이네이블 됐냐 안 됐냐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정표 그 전에서 보여드린 AWS 일라스틱 캐시 쪽에서 클러스터링을 그 이네이블 돼 있으면 이걸 true로 두셔야 되고요. 이네이블 돼 있지 않으면 false로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장에 적어 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그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그 부분을 6379까지 포트가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이 주황색 그 박스 쳐져 있는 곳에다가 그대로 집어넣고 재기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빼먹은 부분이 있네요. 그 컴프 디렉토리 밑에 context.xml이 있는데 그 물론 카탈리나 홈이 아닌 베이스 쪽에 있고요.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요 밸브라고 되어 있는 요 두 개의 태그를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context.xml은 다 주석 처리되어 있어서 뭐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처음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아래 부분을 레디스 때문에 추가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는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표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임의로 뭐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뭐 웹.xml에 세션 타임아웃을 뭐 분단이니까 30분에서 60분 뭐 아니면 원하시면 뭐 더 많은 시간으로 세팅을 하셔서 분단위로 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카탈리나 베이스 밑에 컴프에도 있지만요. 톰캣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와로 어플리케이션 밑에 웹-inf에도 있다는 거, 그것도 활용을 하시면 그걸 더 많이 활용을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화면에서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WS에서 사용한 뭐 서비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EC2 총 4개, 물론 뭐 베스천이나 이런 건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엑스 2개, 그 다음에 톰캣 2개, 그 다음에 이제 레디스는 서비스로 사용을 하니까 뭐 EC2가 구체적으로 보이진 않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ALB와 NLB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먼저 보여드릴 화면은 저 우측에 보시면 그 고양이 그림 있잖아요. 그 톰캣을 흔히 표기할 때 그 고양이 그림인데, 이게 고양이인지 뭐 호랑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고양이 부분 위에 보면 그 인스턴스를 제가 카탈리나 베이스를 2개씩 만들어 놨습니다. EC2 하나에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톰캣 INC1, INC3가 있는데요. INC1에 레디스가 이제 연동이 되어 있고, 다른 EC2에는 톰캣 INC2와 INC4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INC2에만 레디스가 이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INC3와 INC4만 기동이 된 상태에서 화면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이렇게 화면이 보이실 건데요. 이거는 인터넷에 구글링 하시면 세션 페이지에 대해서 흔히 나오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페이지를 그냥 사용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그냥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데모를 위해서 이제 한눈에 보시라고 그 호스트네임마다 노란색과 파란색 이렇게 다르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오토 리로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 보시면 저기는 IP로 돼 있는데, 지금 IP가 아니라 그냥 ALB DNS 네임으로, 물론 라우터 13 통해서 그 구체적인 어떤 도메인 네임을 세팅해도 되지만 뭐 그 별도의 어떤 비용이 드니까요. 그 부분은 빼고 우선은 이렇게 그 데모 페이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 그 맨 밑에 그 박스 쳐져 있는 숫자 1이 계속 늘어나야지 세션이 유지된다는 거, 그거는 아마 그 세션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 하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요. 예, 이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노란색이랑 이제 파란색이라고 했는데 노란색과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그 노란색은 끝에 이제 253번으로 끝나는 그 EC2고요. 그 다음에 228번이 이제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지금 맨 밑에 보시면 요 그 세션 아이디가 있고, 이제 숫자가 계속 늘어나지 않고 계속 1 됐다가 뭐 2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톰캣 INC2와 톰캣 INC4에 대해서 기동을 한 상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레디스를 물리지 않은 상태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톰캣 INC2와 INC4를 다시 내리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톰캣 네 번째 인스턴스를 내렸고요. 이제 레디스가 물려있는 그 두 번째 인스턴스를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스키 반대쪽 장비에 마찬가지로 레디스가 이제 물려있지 않은 세 번째 인스턴스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톰캣 이제 첫 번째 그 레디스가 AWS 이제 있는 일라스틱 캐시에 있는 레디스 엔드포인트가 기술되어 있는 그 첫 번째 인스턴스를 기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가 이제 확인이 되실 거고요. 프로세스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레디스 이제 붙어 있는 어떤 그 인스턴스만 기동이 돼서 똑같은 화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화면을 보이는데요. 물론 EC2 253번과 228번은 왔다 갔다 하지만 밑에 이제 세션 아이디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션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이 화면을 통해서 이제 레디스를 이제 톰캣과 연동을 하면 이렇게 세션 유지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바로 데모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데모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데모를 모두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으로 데모를 통해서 이제 레디스가 뭐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왜 톰캣을 연동을 해야지 그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제 충분히 아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간에 이제 뭐 NLB, 그러니까 어떤 로드 밸런서가 없었을 때는 그냥 바로 아파치하고 톰캣하고 연동을 하셔서 사용을 하셨을 텐데요. 근데 중간에 이제 AWS를 사용하시면 뭐 오토 스케일링 때문이라도 NLB를 꼭 사용을 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그 AWS 상에서는 그 아파치하고 톰캣이 바로 연동을 하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때는 세션 유지를 위해서 그 반드시 이제 레디스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 저 베스핀 글로벌의 그 마이곱스 본부의 이제 미드웨어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태였습니다. 레디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